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쓴 판결입니다. 한 땀 한 땀 이재명 대표가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에 관련하여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의 핵심 내용을 보충 설명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다음 곁가지를 모아 붙여놓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버젓이 판결 이유를 썼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 사실이라도 보충 설명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상의 4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 사실 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었습니다. 각종 비기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참으로 신박하지 않습니까? 옹벽 아파트의 핵심 쟁점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인데 해당 발언은 보충 설명이라고 싹둑 잘라내고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국민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취지는 유권자의 인식에 혼동을 일으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러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나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사문화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애매하면 인식이고 애매하면 의견이고 그런 단어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 있고 그게 허위사실을 하더라도 그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온 설명에 불과하니까 그건 잘라놔야 되고 그럼 어디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저는 사문화된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든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알려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3명의 판사가 2년 넘게 심리를 해서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렸고 항소심에서 특별히 다른 증인이 나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런 항소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법원만큼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만큼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를 바랄 뿐 그 결과는 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법리, 그다음에 헌법 원리, 원칙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100%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이 탄핵 심판에 어떤 쟁점과 어떤 법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일도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판결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그만큼 헌재가 정치화돼 있고 탄핵 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의 눈치를 보면서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말과 같아서 적어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또 헌재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탄핵 심판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엄격한 잣대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판결 이유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비판의 여지 없이 허용되어져 왔습니다.